2부 중증검찰센터에서는 특검 관련된 이야기 또 법조 관련된 이야기 나눌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죠. 먼저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김정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잘 갔다 오셨어요? 네, 뭐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의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예. 제 애정 인형, 애착 인형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박수 잘 안 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뭐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관련된 이야기는 일부에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요. 결론은 오늘 밤 늦게나 뭐 내일 새벽쯤 나올 거라고. 발부입니다. 발부. 예. 99.99999999999%. 알겠어요. 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예. 저희 제작진은 지난주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 출연했을 때 50만 조회수가 기록이 됐다고 해요. 예. 오늘도 그 정도 기대하신다고요? 뭔 일 있었나요? 그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야구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고요? 전혀 안 했어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이명현 특검팀에서 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를 취하했고 23년 10월이었죠. 군 검찰의 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랬더니 군 검찰단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이종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특검에서 박대령 공판 사건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또 항소를 취할 권한도 없는 것 아니냐, 위법적이다, 월권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예, 법률적으로는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이나 그 결론은 사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항명죄라든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1심 결론이었고요. 예. 사실 무리해서 좀 2심으로 갔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 취소나 취하가 가능해요. 수사기관이나 공소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검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항소 취하의 권리가 있는 것 같고, 항소를 취소했다 그러면 무죄로 확정이 될 걸로 보는데 약간의 대립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군 검찰하고 특검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특검법에 따르면 저는 충분히 권한이 있어서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그 워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애초에 공소 제기 자체가 혐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공소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소권 남용 이야기까지 하면서 항소 취하를 했다는 얘기는 1심 무죄가 확정되는 건데, 이제 항명이 무죄라는 얘기는 결국 외압이 유죄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외압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공소권 남용이 이제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내역들이 좀 있는데, 어차피 저 유희성 사건 때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첫 판례를 남겼어요. 그때 이제 확인이 된 게 어떠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대법원의 그때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 됐는데, 이번 뭐 박대령 사건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떤 뭔가 의도가 너무나 있어 보이고 자의적으로 너무나 행사한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툴 방법도 없어요. 깜짝이야, 살살. 아니, 문제가 어떻게 할 건데요? 군 검찰이 뭘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확정될 거로 봐요. 이렇게 좀 약간 의견은 내지만 그걸 다툴 수단도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군 검찰단 뭐 김동혁 단장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죠. 지금 이들도 그 수사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의 연루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를 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동욱 단장도 포함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걸 가지고 아니, 그 사람의 의견을 뭐 들을 수는 있지만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 일부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오늘 그 한겨레 칼럼이 있었습니다. 전정용 부국장이 정의로움이 밥 먹여주는 세상. 이 칼럼에서 좀 인상적인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 12월 3일 비상겸 그 당일날
현장에서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그 군인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뭐 명령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고 그 항명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박정훈 대령이 보여줬던 모습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비상계엄의 해병대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셨던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맞다고 저는 법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인권과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믿어요. 예, 국방부 인과에서 제가 하면서 그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제복 입은 시민이 군인이다. 그걸 체념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명령 내리면 따라야죠. 예. 근데 어쩌면 박정훈 대령이 했던 게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걸 몸소 보여줬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그 다음에 계엄이나 내란 국면에서 그 많은 장교나 부사관이나 그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박정훈 대령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 건으로 이제 최혜병 특검이 오늘 주목을 받았다면 11일이 되면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을 또 소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팀으로 좀 가보면요. 워낙에 많잖아요. 뭐가.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건진 관련 뭐 의혹 뭐 여러 가지 전방위로 쫙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있었던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어제는 정조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제 그 22년 6월 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때 다 등장 인물들인 것이고 네. 윤상현 의원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공관위원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공관위원장이 있었고 지방선거에 또 공관위원장이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수사 대상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석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거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 민중기 특검이 3부하고 시작하면서 공천 개입 사건을 언제쯤 할까 이래 봤는데 가장 근처에 있는 사건이고 증거가 또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해줘라 했는데 뭐 다 튀어나와 있어요. 실제로 더 조사 안 해도 가능할 정도의 사건들이거든요. 목소리가 다 있잖아요. 필요 이상의 오버액션은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김영사 해줘라 했는데 이 그대로 윤상희가 뭐 했는데 다 나오거든요. 그가 경성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진술 같은 건데 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검찰의 수사기관들이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공천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제 정치권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관위원장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관위원이나 그 당시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 정치권 인사들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이 아니라 무조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술을 맞춰보고 그 당시 상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을 수사하게 되면 그 딸린 식구들 주변 인물들이 와르르 조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로 또 튈지도 모르고 어떤 수사 대상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 같은 출국 금지됐죠.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되게 인상 깊게 본 멘트가 있는데 그 김성교 의원이 나는 경찰 조사도 안 받아야 돼 특검이 왜 나를 출금하냐. 그래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받아야 될 조사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너무나 나는 이렇게 떴떴한데 왜 출금하냐 이런 말을 해서 저분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에 그 한동훈 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유 없이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독대를 요구하면서.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뭘 저러냐. 자기는 그냥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면은 바로 만난다. 뭐 그런 사이거든요. 이게 보면 상현이한테 해줘라 했다 보면 전 두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보다 더 끈끈할 것이고 두 사람이 연을 맺게 된 계기가 대선 전에
윤상현 의원이 아크로비스타를 윤석열 그 당시 후보나 출마 찾아가서 밤새 술 마시면서 형동생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쌓아온 어떤 그 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결국 그 술로 또 이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의총에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곡식 추인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뭐 윤희숙 새 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 새로운 전류가 흐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총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꾸준히 앞서 그 김성교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거 정치 보복이다. 특검 수사.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모든 법이 항상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법이 먼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우리가 이제 앞뒤로 비유하면 뒷북을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도 있었고 쭉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잖아요. 예. 그 만약에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이 전혀 이번에 처음 건드리는 거고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공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거는 완전히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를 범죄로 해놓은 우리 그렇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반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그 법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 때 사실은 그렇기 예. 때문에 네네. 구형받고 네네. 징역도 받습니다. 실형을 2년. 살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은 먹을 수 있죠. 아 정말 속마음으로 김영삼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지시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먹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순간 그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시를 한 정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해줘라 했는데 나오는 거거든요.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예. 말씀대로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면 오히려 함정에 빠져듭니다. 함정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모른 체 하든지 입 닫고 있든지 귀 닫고 있든지 하면 되는데 이 정치 보복이다.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본인들이 불리해지고 다른 의원들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한 1년 지났을 때죠. 23년 6월 21일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시절인데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아이고. 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의총장에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도장 찍고 난리 났어요. 사인하고. 예. 그러고 나서 지난 총선에요. 그 이제 뭐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다 불체포 특권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윤상현 지금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그때 이재명 대표 잡아넣고 싶어서 그랬었죠. 이런 예.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걸린 이제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은 뭐 다 알겠지만 영국의 의회에서 뭐 있었던 그거가 내려온 전통 같은 예. 거예요. 그걸 갖고 이재명 하나 잡아 넣으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름을 막 정자로 써가 인감도장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지요. 예. 서약서 썼으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올려만 주라. 체포 동의안 오기만 하면 바로 그 동의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불체포 특권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헌법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 게 국회 조항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어떤 뭐 권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기본권은 앞쪽이고요. 국회에서 결국 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예, 예. 위해서 즉 행정부로부터의 억압을 우린 국회는 지켜내겠다라는 헌법적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것이죠. 예. 그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아하. 자기 신이 국회가 아니잖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 권한으로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권한인데 그걸 국회의원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헌법적으로 포기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 23년 예. 6월 그때 좀 얘기를 해주죠 국민의힘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네,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국회에서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국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꼭 체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체포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 사람은 체포됐으면 석방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석방 요구를 하잖아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국회 권한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사실은 뭐 불체포 특권 관련된 과거의 퍼포먼스가 본인들의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뭐 지금 자승자박이라는 네네네. 사자성어가 계속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처럼 불체포 특권은 이제 헌법상 권한이 때 포기를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번 본인도 불체포 특권 그 말을 했을 때도 사실 나왔던 비판 지점이 바로 딱 그거였죠. 이건 임의로 포기하고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불체포 특권이 과거에는 어떤 부패 정치나 비리 정치인을 어떤 방탄하는 용도로 쓰인 것도 사실이라서 사실 어떤 기준 같은 게 명확히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우 옛날 사건인데 갑자기 끌고 나와서 수사를 한다거나 만약 이 수사가 정치적 반대자나 뭐 익명으로 고발돼 들어온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4명이 관련된 사건인데 나만 수사한다거나 만약에 선별적으로 이럴 경우는 이거는 이럴 때는 불체포 특권 권한을 갖다 사용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라는 게 판단이 될 때 이게 일종의 패턴 플레이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뭐 시민단체 이름이거나 아니면 이제 모 시의원이거나 이제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이게 언론에 흘러나가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또 그 해당 정당에서 받아서 얘기하고 뭐 이게 많이 봐왔던 거의 패턴인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